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건가요? 얼마 만에 술특에 오셨죠? 되게 오랜만에 찾아주셨는데 거의 네. 3, 4개월 만에 찾아주신 것 같은데요. 아니 제가 얼마 네. 전에 그 채널을 돌리다 방송을 봤는데 네네. 방송이 굉장히 많이 늦으셨더라고요. 네. 일치월장했습니다. 오늘 많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아, 먼저 소개 시작하고 네.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한타증권의 글로벌 자산배분 본부의 김동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제 어떤 얘기를 할까 저희가 사전에 좀 얘기를 나눴었는데 네. 미국 태양광 산업 쪽으로 먼저 풀어주신다고. 네네. 네. 사실 미국이라고 단정 짓기보다는 글로벌리하게 굉장히 이 신재생 에너지, 특히나 이 태양광 산업에 관련해서는 절대 외면하면 안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었고요. 뭐 인트로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은 사실상 뭐 이제 피부로 다들 느끼실 것 같아요. 이제 기후가 굉장히 많이 더워지고 있고, 특히나 이제 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천 명의 사망자까지 일어나고 있다라고 그렇게 굉장히 쉽게 뉴스에서 찾아보실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이 폭염이 심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하나는 작년에는 이제 캘리포니아주에서 굉장히 많은 산불이 났는데, 또 하나 이번에 요세미티 공원에서 이렇게 지금 산불이 굉장히 크게 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여의도의 25배 면적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크게 산불이 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특히나 이제 태양광 에너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더 성장성을 가속화시키는 사건이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에서 7.5%가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즉 전체 전력 생산 중에서 7.5%니까 굉장히 이제 빠르게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이제 많은 전문 집단에서 보시면 이 2050년 정도가 되면 뭐 신재생 에너지, 즉 풍력이라든지 이 태양광만 하더라도 전체 전력의 50% 정도 차지를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을 만큼 계속해서 가속화되는 그런 산업이다라고 이렇게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기후 변화 쪽에서도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최근에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뭐 사태 속에서 러시아가 막 천연가스 공급하지 않고 막 이런 이슈들도 있었잖아요. 이런 것도 영향을 주나요? 네, 맞습니다. 사실 러시아가 참 문제인데, 유럽 전체 천연가스 중에 45%를 이 러시아가 이렇게 공급을 해줬는데, 그거를 지금 굉장히 무기 삼아서 안 해준다, 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슈 때문에 사실상 유럽에서 지금 이제 천연가스를 수입을 못하니까 석탄 수입을 2배 늘렸다고 합니다. 이는 정확히 지금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재생 에너지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이고, 이런 모습이 빨리 해결되지 않을까 싶은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유럽에서 드디어 정신을 차리고 러시아에게 이렇게 큰 비중으로 의존을 했던 그런 기존의 에너지를 이제 본인들이 자립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각성을 하게 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중요성이 더 나타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거기에 관련해서 이제 5월 19일에 발표된 자료인데, 유럽연합에서 에너지 독립을 위한 리파워 EU라고 하는 이런 법안을 내놓았습니다. 이 법안은 뭐 간단하게 얘기해서 유럽이 이제 에너지 관련해서는 자립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자라고 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당연히 관련해서 신재생 에너지, 특히나 태양광 에너지 관련해서도 많은 자금이 쏟아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중국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 특히나 태양광 관련해서는 뭐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 2022년 1월부터 5월 달까지의 태양광 패널의 수출량을 살펴보시면은 지금 전체 60%가 다 유럽에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유럽에서 굉장히 빠르게 이런 신재생 에너지, 특히나 태양광 관련된 물량을 늘려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증빙을 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유럽을 지나서 미국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 미국은 워낙 많이 소식들을 들으시겠지만, 그래도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이 동남아 4개국에 있는 수입산 태양광 패널에 대한 관세를 2년간 철회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많이 아시겠지만 뭐 이제 신장 이슈 있었잖아요. 네. 인권 이슈 때문에 중국산 패널을 쓰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동남아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이런 신재생 에너지 관련 기업들의 자금이 외국계입니다. 특히나 중국입니다. 그거를 모를 리가 없는 미국인데, 그만큼 이 미국에서도 급하니까, 필요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결정을 내렸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미국은 이제 동남아시아 쪽 위주로 태양광 패널을 수입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2021년에 전체 태양광 패널의 85%를 동남아시아에서 이렇게 수입을 해왔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런데 지금은 2022년에는 99%입니다. 물론 1월에서 2월달 수치이긴 하지만 굉장히 거의 대부분의 이런 수입 물량을 4대 동남아시아 국가, 즉 중국 자본이 유출되어 있는 그 국가에 수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뭐 중국에서 수입을 한다라고 해도 무방한 그런 수치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뭐 신재생 에너지 뭐 이런 이슈를 떠올릴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나라가 미국 아니면 유럽이었는데 중국도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빼놓을 수는 없는 거죠. 네, 중국을 빼놓고는 사실상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면은 중국은 사실상 이런 태양광 에너지 밸류 체인이 있잖아요. 5가지의 밸류 체인이 있는데 그 밸류 체인을 다 합치면 80% 이상을 글로벌리하게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트럼프 정부와 지금 바이든 정부의 가장 큰 대립점이라고 하면은 사실 이 신재생 에너지와 그리고 기존의 천연가스라든지 원유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다른 정책이 펼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 트럼프 정부에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이 신재생 에너지에도 복합적으로 같이 했어야 되는데 그때 완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등한시 해버리고 굉장히 기존에 있던 에너지만 사용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때는 이미 너무 늦어버리게 되었죠. 그래서 지금은 중국이 완전히 패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중국 관련된 얘기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바이든도 정부가 들어서면서 친환경 쪽으로 엄청나게 힘을 쏟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신재생 에너지 뭐 이쪽과 관련해서는 미국과 중국 이쪽 패권 싸움 위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건 어때요? 중국과 미국의 패권 전쟁이라고 부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의 그런 태양광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밸류 체인의 80에서 90%를 장악을 이미 했습니다. 그만큼 뭐 아시겠지만 반도체 같은 경우도 한번 패권을 잡은 국가를 따라잡기는 힘들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도 마찬가지로 밸류 체인이 한번 형성이 되면 그 부분을 따라잡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는 중국에 계속해서 의존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중국의 탄소 중립 목표는 차근차근 잘 실행이 되고 있어요? 어때요? 네, 중국은 이미 발표를 여러 차례 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최근에 발표된 여러 자료들 중에 하나가 이제 14차 5개년 계획 기간 중에서 재생에너지 발전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 중국의 개발위라고 하는 그런 기관에서 앞으로 5년 동안 중국의 신재생 에너지를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확한 계획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자료를 준비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시진핑 주석이 2060 탄소 중립 목표를 이미 2020년부터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살펴보시면은 태양광만 살펴보시면은 2025년에 전체 전력 생산의 3%를 담당하는 게 태양광인데 2060년에는 그 부분이 23%까지 늘어난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사실 중국이 뭐 다른 나라에 수출을 하지 않더라도 중국 내수에도 이미 너무 많은 물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과 과연 게임이 될까라고 싶었을 때는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를 떠올리면 뭐 태양광, 풍력 뭐 여러 가지 좀 분야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태양광을 제일 1순위로 꼽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제가 뭐 네. 사실 태양광 이런 신재생 에너지 애널리스트도 아니지만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서 태양광을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거는 일단 가격적인 면이에요. 네, 제 앞쪽에 자료를 이제 살펴보실 수가 있는데 네. 지금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 단가 하락률이라고 해서 제가 자료를 준비해 왔는데 지난 10년간 보시면은 발전 단가가 가장 많이 하락한 게 바로 이 태양열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10년간 89%의 발전 단가 하락률이 보였다라고 하고요. 두 번째가 풍력이니까 이 풍력도 굉장히 주목을 해봐야 되는 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다만 제약이 어느 쪽이 더 많냐라고 생각하시면 어느 쪽이 더 많으실 것 같으세요? 어느 쪽이에요? 풍력이 당연히 많지 않을까요?
아, 그래요? 네. 근데 풍력도 요즘에는 막 정부 정책 이런 게 좀 많이 나와가지고 네. 저는 괜찮은 줄 알았거든요. 아, 당연히 이제 충분히 풍력 발전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공간에선 너무나 좋죠. 아, 근데 그거는 공간 확보가 좀 어렵나? 그렇죠. 뭐 공간적인. 해상 풍력, 뭐 육상 풍력 하려면 좀 부지가 넓어야 되는데 네. 태양광은 막 그렇게까지 넓은 부지는 필요 없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풍력은 제한된 지역에서 이렇게 활용이 가능한데 아무래도 태양열 에너지는 뭐 주택에서도 할 수 있고, 맞아요. 네, 뭐 요즘 농장에서도 많이 하시고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태양열이 훨씬 더 접근성이 편하지 않나라는 싶은 점에서 더 이렇게 손을 들어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발전 단가도 가장 낮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태양열을 주목을 꼭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제 태양광 산업의 최근 추세가 어떤지,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더 추가적으로 빠뜨린 얘기는 없을까요? 태양광 에너지 관련해서 사실 지금 많은 분들이 이 증시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어찌됐든 이 채널을 보시는 건데 맞아요. 네, 변동폭이 굉장히 심하지만 앞으로 성장성이 굉장히 큰 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기업을 잘 추려내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이게 그 정권이 바뀔 때 신재생 에너지가 워낙 핫했기 때문에 좀 기대감이 큰 섹터 중에 하나였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뭐 국내에 보니까 뭐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 관련된 에너지 기업들이 좀 주가 반등하는 것 같고, 아, 제가 그 삼성 글로벌 신재생 에너지 펀드 네네. 들었는데 지금 마이너스가 28%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시 언제쯤 이 시대가 올라나 그런 생각을 좀 요즘에 많이 하고 있는데, 머지않아서 제 펀드가 플러스로 돌아설 수 있겠죠? 네, 일단은 이제 어제장에서 사실 네. 뭐 미국이나 중국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큰 폭의 반등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뭐 엠페이지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뭐 10% 이상도 이렇게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미국 상원에서 이 기후변화 법안을 합의를 했다라고 뉴스가 크게 나오면서 지금 10년 동안 3,690억 달러 규모의 투자가 이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들어간다라고 뉴스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바이든 정부에서 가장 크게 손을 뻗었던 이 신재생 에너지 법안이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부분에서 계속해서 호재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부에서는 저희가 쭉 산업에 대한 스토리를 먼저 들어봤는데,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기업은 무엇이 있을까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2편에서는 저희가 태양광과 관련된 기업 얘기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